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네크로필리아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16세기였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 대륙에 갔죠. 그런데 거기서 강가에서 활을 쏘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을 아마존이라고 붙인 게 현재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유래라고 해요. 그 중에 펜테실레이아는 아마존의 여왕이었어요. 그녀는 무공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남자 못지않게 싸움 실력이 좋았다고 해요. 그녀가 완전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면 뭐 누가 봐도 이건 덩치나 이런 면에서 남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아킬레우스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펜트실레이였지만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또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밀렸어요. 결국에 펜테실레이아는 아킬레우스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자, 아킬레우스는 처음에 승리감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투구를 벗겼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남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의외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자신이 이 아름다운 여자를 죽였다는 것에 약간 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약간 탄식하는 감정을 느끼게 됐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부하가 아킬레우스가 죽은 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건 변태 행위다. 라고 소문을 내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서 그 부하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화에서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네크로는 썩었다 또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필리아라는 말은 좋아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네크로필리아라는 얘기는 아킬레우스가 이미 죽은 여인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유래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특히 네크로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것이 아닌 이미 끝난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 죽은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네크로필리아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이 만든 범죄 심리학 용어로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에서는 시신 또는 유골 애착증 환자를 뜻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나이가 너무 어리시거나 또는 이렇게 징그러운 걸 보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거나 또는 임산부시거나 노약자한테는 결코 그렇게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할 건데 저는 이미 말씀 미리 드려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내용을 듣다 보면 너무 미간이 굉장히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걸 견디시지 못하실 분이라면 오늘 방송은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네크로필리아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시체와 성관계를 맺거나 또는 시체를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하면서 어떤 인간의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시신 자체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도착증으로 표출될 때도 있고요. 그에 대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이 게재가 됩니다. 그 영상에는 조금 괴기스러운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러시아의 한 아파트의 내부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굉장히 집이 지저분해요. 이 아파트 내부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이런 인형이었어요.
마치 실제 여자아이의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몸 크기의 인형이었는데요. 인형이 살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고 살이 드러난 부분은 천이나 이런 걸로 다 감겨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런 인형이 집안 곳곳에 수십 개가 비치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인형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머리 부분에 테디베어 인형 머리 부분을 씌워놓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오래된 인형, 그러니까 약간 사람 사이즈의 이런 오래된 인형을 수집하는 인형 수집가의 집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영상 속의 인형들은 모두 3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실제 여자아이의 시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은 누가 만든 거냐?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에 나오는 집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아나톨리 모스크빈이요. 결국 아나톨리 모스크빈은 2011년 아동 시체 훼손 및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는요, 러시아의 니주니보 무거로드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처 묘지에서 총 29구의 시체를 파내서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파서 가져온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파서 가져오게 됐죠. 그럼 집에 시체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시체를 예쁘게 꾸며놔요. 마치 인형처럼요. 자기가 예쁜 여아의 옷을 사다가 입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750개 이상의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만 수집한 거예요. 그가 인정을 했어요. 묘지에서 내가 파서 내 아파트로 내가 직접 가져왔다고요. 보통은 나이가 어린 9살부터 많게는 26살의 여자 시체까지 있었다고 해요. 많은 시체들이 이미 죽은 지 몇 년이 되어버린, 그래서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시체들이었죠. 그런데 그걸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예쁘게 꾸미고 그냥 집안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집안 구석구석에 내가 보이는 곳에, 여기 보시면 소파에도 그 다음에 찬장 위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인형에는 자기가 이렇게 여기 부분에 왁스 같은 거를 붙이고 나름 예쁘게 사람처럼 코 모양도 만들고 이 입과 눈을 만들어 놓은 아주 괴기스러운 인형들도 있었고요. 어떤 인형은 곰인형처럼 해놓기도 했고요. 어떤 인형이 예쁘게 다 스타킹도 신겨서 여자의 구두도 다 신겨져 있었고요. 너무 징그럽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수집해놓고 뭘 한 거냐? 집안 곳곳에 여자아이들의 시체를 두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부르기도 하고요. 안에서 롤플레잉을 진행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 아이들 인형이 아니죠. 시체 인형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생일 파티랍시고 그들에게 축하받기도 하고요. 이건 너무 이해하기 힘든 행동 아닌가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그의 인형 수집들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냐? 2011년 그의 부모가 예고 없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아들의 집에 왔는데 집에 냄새도 이상하고 집안 곳곳에 인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또 누가 봐도 사람이 그냥 여자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체 인형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게 러시아 사회를 굉장히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되죠. 물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퍼뜨려지게 됐고요.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방 3개짜리였고요. 여기서 혼자서 거주를 했던 모스크빈이라는 남자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보통 일반 이거는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는 이건 평범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나 평소에 그렇게 점잖하고 게다가 머리까지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체를 모아다가 자기네 집에 인형으로 수집하고 있을 이런 정신이 좀 이상한 이 변태 행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스크빈의 이웃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글쎄 이 사람은요, 러시아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13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별명을 듣고 살아왔고요. 실제로 그는요, 이 고문헌, 그러니까 옛날 책 같은 거 해석에 굉장히 밝은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권에 달하는 러시아어 역사책을 집필한 적도 있고 지역 역사박물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나름 인텔리였던 거예요. 나름. 그런데 그의 취미는 시체 인형 수집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냐? 12살 때였어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장례식은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든 장례식이 그렇진 않은데 보통 관 안에다가 이제 죽고 나서의 그 깨끗하게 치장이 된 모습으로 시체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애도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12살 때 그 한 장례식에서 11살 된 소녀의 시신의 이마에 키스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그게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아꼈던 사람이면 시체라고 할지언정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키스를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짜릿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시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묘지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동네 무덤가의 그 덤불 숲이나 또는 빈 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잠을 자기도 하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무언가 죽음, 시체, 관,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렬하게 집착했던 그의 경험들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2011년 법원은요, 재판에 앞서서 이 모스크빈이 일단은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얘는 도저히 이거는 일반 사람의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정신과 치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년형이다, 사형이다, 종신형이다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 상태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2014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그의 정신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빈은 이 재판을 또다시 유예받습니다. 법원에서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현재까지도 유예기간 속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죄가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절도죄? 살인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체 훼손죄, 절도죄 정도가 그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